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꼴도 보고 저런 꼴도 보고 다 꼴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국민의힘 당을 보면 참 한심하다고 하기도 참 곤란할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오늘 제목은 망조로 가는 국힘당 한독수로 대선을 치른다? 어렵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렵다. 이 대선은 글쎄요, 뭐 예단하기는 좀 빠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필패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참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예감이 자꾸 드네요. 어쩌다가 그동안의 그 국민의힘을 또는 윤석열 정부를 참 알게 모르게 심적으로 많은 지원을 또는 지지를 해왔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겪게 되는 것이고 또 볼 꼴도 보고 안 볼 꼴도 보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번 이 꼴은 정말로 허무맹랑한 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세상에 공당에서 그 1, 2차, 3차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는데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경선을 통해서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된 정말로 경쟁력이 있다고 스님은 또 이재명과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유일한 후보를 따돌리고 배제하고 이방인과 같은 한독수라는 이 분을 기호 2번으로 해서 등록을 하게 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을 한다는 것.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이 반칙이 아닌지 또는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를 초월한 그러한 결정은 아닌지 참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한독수 후보에 대해서 사주 분석을 해 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독수로는 이 대선을 이길 수 없다라는 내용. 자, 우선 나무위키에 49년 6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또 이분이 거짓말 해갖고 누구같이 뭐 사주 2개 올려놓고 생년월일 2개 올려놓고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금년에 77세입니다. 77세. 칠자가 참 좋네요. 49년 6월 18일 신은 신시나 유시인데 유시 쪽이 좀 더 맞지 않냐 그래서 지금 유시로 정해봤습니다. 이 사주 우선 살펴보면 5월 기토가 오중 기토에 통근하고 정화 화생토를 하면서 연주의 기축 간지동 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만 보면 강합니다.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기축의 축중 신금이
신금의 통곤을 하고 경금이 화생토를 하고 있어요. 토생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중기토의 통곤하고 정화가 생해서 신왕한 것 같지만 경금이 축중신금의 통곤을 하면서 토의 힘을 갖다가 뺏어가고 있습니다. 설기를 하고 있다. 토를 갖다가 설기를 하고 있다. 자, 토를 설했다. 거기다가 일지의 묘목이 목국토를 하고 있다. 바로 자자살지에서. 그럼 결국은 기토가 강한 것 같지만은 금으로 토를 설기하고 나무로 극토를 하는 게 설극하니까 강한 것 같지만 약해졌다. 사주가 신약 사주면 인수가 용신이다. 좋은 인수가 있네요. 네, 화가 용신이에요. 화가 오화가 용신이다. 목은 이신이고 미토와 술토는, 자, 미토는 오미합의 묘미합이에요. 거기다 술토는 오술화국입니다. 그래서 좋고, 천간의 무기토도 좋습니다. 왜? 물이 병이니까, 불이 용신일 때 물이 병이니까. 그럼 결국은 불이 용신일 때 수는 기신이고 금은 구신이고 토는 약신이고 축토와 진토는 보통 운으로 봅니다. 해와 토를 하면서 토국수를 하니까 보통으로 봐요. 이런 사주입니다. 그럼 어려서부터 기사, 화토. 자, 14세 후에 무진, 토토. 24세 후 정묘, 목화, 화목. 34세 후 병이, 44세 을축, 54세부터 60세까지 5, 6, 7, 8, 59세, 60세까지, 대개 60세까지 전부 다 목화토음로. 이분이 22세 때 행시폐시에서 관세청 사무관으로 처음에 공직생활을 시작을 한 분이에요. 경제 관료로 정말 상공부, 외교 통상부를 거쳐서 통상교섭본부장까지 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2007년도에 국무총리가 돼서 2008년도에 그만두게 되죠. 노무현의 마지막 국무총리. 그러고 나서도 이제 이러고 나서 개수가 자수가 들어와서 좌우충의 자묘형이다. 신상에 문제가 생겼다. 문서가 깨졌다. 어떤 문서? 손재 문서. 좌우충. 결국은 공직생활을 노무현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다른 일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생일 전에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0일 출범을 했죠. 3월 9일 날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5월 10일 날 출범을 했는데 그때 초대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해중 임수 때 해중 임수, 그러니까 결국 자수와 해수가 다른 게 자수는 자묘형의 좌우충이 돼서 안 좋지만 해수는 해묘합이 먼저다. 해묘한 목국이니까 목이 강해니까 목생화, 화가 가니까 화생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반인상생 아주 좋습니다. 돈과 관록과 명예가 한꺼번에 떴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74세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6월 18일 2022년도 6월 18일 후부터 이제 좋은 재관인 상생에서 임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운이 임수예요.
연우는 어쩝니까? 을사년의 을목이에요. 을목은 어쩝니까? 을경금 해서 화로 변할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이 경금이 유금이 묘유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시로 보는 것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자식인데 이 자식이 불에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이 와서 묘유충 썰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완전히 무력을 넘어서 무능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자손이 귀하다 이렇게 보는 사주인데 불행하게도 자녀가 없다. 뭐 듣는 말에는 뭐 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 그 자녀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그건 그렇고 이 을목은 이제 대우는 안 좋은 대우. 을목도 지금 현재 토가 토국수를 하고 있는데 개수가 병이니까 용신의 병이니까 나무가 들으면 을경금에서 금국목을 방해를 하지만 한편 또 목국토로 한다. 목국토로 하게 되면 결국은 개수는 힘이 살아나면 또 수국화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안 좋아. 자 이제 신사월입니다.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자 이제 이모에 선거를 합니다. 그날이 개묘입니다. 이거 이제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임수. 결국은 대운도 연운도 달운도 일진 뭐 이거 하나 갖고는 뭐 별볼 일 없는 거고 0.5%나 5%나 뭐 10% 정도 차이 하니까 이런 운이 지금 한덕수 후보한테 지금 찾아온 운이에요. 이런 운을 가지신 분이 저 막강한 야당의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해서 대선에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려워요. 이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데 1차, 2차, 3차 경선을 통과해서 그 기라성 같은 그래도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누구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분들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뭐 유정복 등등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따돌리고 대선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한 사람, 그 김문수 후보야말로 이재명과 싸워서 충분히 한판 해볼 수 있고 승리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운을 가진 사람을 배제를 하고 이렇게 정말 운도 없는 이런 분을 모셔다가 이분이 무슨 당원도 아니요. 당비도 낸 사실이 없어. 또 거기다가 당에 무슨 기부를 한다거나 뭐 찬조금 낸 사실도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는 전혀 이방인과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정식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 사람을 배제해버리고 치워버리고 이런 사람한테 국민의힘 당에 정식 후보로 등록을 하게 해서 기호 2번을 줘서 이게 어쩌겠다는 겁니까? 상대방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제를 해버리고 이 운도 없는 이런 사람 모든 것이 김문수 후보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로 크게 김문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어느 하나의 뭐 경제 관료로서 뭐 이것은 조금 더 실력이 있다고 보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구의원 한 번도 출마를 안 해본 사람이 요즘 대선이라는 정치 전쟁에 나가서 과연 싸워갖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상해요. 이 지도부에서 이 비대위원장 권영세, 원내대표 권성동, 뭐 쌍권이라 그럽디다마는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이런 정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주 정말 쓰레기 같은 당을 만들고 있는지, 날강도 같은 그런 당을 만들고 있는지, 잘못하면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해체되게 생겼어요. 보수가 괴멸을 하게 생겼어. 이렇게밖에 정치를 못합니까? 이건 실망을 넘어서 아주 환멸을 느낍니다. 그동안에 이 여당을 지지했던 게 참 부끄럽게 짝이 없고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수를 갖다가 개별력 있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도대체 어떤 세력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네요. 아무튼 한독수로의 대선 경쟁은 필패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한독수로의 대선, 이것은 사실 쓰기 좋은 말로 어렵다 그랬는데 이건 필패라고 봐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미 지금 야당의 이재명 후보는 선거 전에 돌입을 해서 대한민국 지방 방방곡곡을 지금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 그나마도 어느 구심점을 향해서 모든 힘을 모아줘도 이길 둥 말둥인데, 이런 운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대선 후보 최종 후보로 선출된 사람을 갖다가 배제시켜버리고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출정을 하게 한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망조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들지, 이렇게 하고도 국민들한테 어떤 얼굴을 갖고 한 표를 호소하겠습니까? 스님한테 호소를 한다면 스님 표를 주고 싶지 않아요. 실망이 너무 큽니다.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칙도 어느 정도 해야지. 모든 것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것은 아닌 밤에 홍두깨 뭐 새벽부터 무슨 등록을 하고 뭐더고 어쩌고 저쩌고, 도대체 누가 이런 오다를 내갖고 이러고 있는지, 이 두 권씨라는 사람들,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뭔 상덕을 보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스님도 별로 힘이 없어요. 진짜 실망이 너무 크니까. 아무튼 제발 좀 인간다운 그러한 정치, 사람다운 그런 정치인이 좀 나서서, 그 정치인이 바로 김문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으면 충분히 뭔가를 평정을 할 수가 있는 아주 강인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 지금 후보 단일화 때문에 너무나 국민들이 실망이 클 거로 생각하고, 스님부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대선이 치러질지 시간이 감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또 있고 큰 이슈가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